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김주영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선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다양한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를 여행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가는 로컬 트립 스타트업 낭만 농객의 김수환 대표를 이번 주 화제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에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이 돋보이는 10월의 신작 영화를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백화점과 쇼핑몰 등이 연휴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죠. 단계적인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도입이 그 물살을 타자 유통업계의 기대감이 남다릅니다. 국내 한 백화점은 다음 주 1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행사를 시작하는데요. 식음료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쓰면 5천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입니다. 대규모 가을 정기 세일과 더불어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백신 접종자들의 야외 활동 제한을 푸는 위드 코로나 논의가 그 물살을 타면서 유통업계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최근 이딴 연휴로 활기를 띈 분위기를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섭니다. 실제 추석에 개천절 연휴까지 이어지며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 쇼핑몰 등은 몰려드는 쇼핑객으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특히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연휴와 함께 폭발하면서 최근 주요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안팎 늘었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20에서 40% 이상 뛰었습니다. 방역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다음 주 한글날 연휴가 한 번 더 남은 데다 이르면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전환이 공식화될 걸로 보여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유통업계의 경쟁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수입 농산물을 사용하는 희석식 소주와 달리 전통 증류 소주는 우리 농산물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각 지역에서 생산된 생쌀을 사용하는 증류 소주 제조법을 개발해 전통주 시장을 확대하고 양조장 창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술을 활용한 청년 창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1000여 개가 만들어질 전망인데요. 여기에 최근 2017년부터 시작한 전통 증류 소주 대중화 프로젝트의 결실로 5개 지역에서 우리 생쌀을 활용한 전통 증류 소주가 출시돼 관련 시장을 더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전통 증류 소주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생쌀 발효법과 증류 소주용 효모 N9을 이용해 만듭니다. 쌀을 씻고 불릴 필요 없이 생쌀 가루를 그대로 사용하는 덕분에 비용과 노동력을 줄여 전통주의 약점인 비싼 가격을 낮췄는데요. 수입 농산물로 만들어지는 희석식 소주가 연간 3조 7천억 원이 출고될 때 우리 전통 증류 소주는 384억 원 규모에 그칠 정도로 시장을 완전히 뺏긴 상태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전통 증류 소주가 시장을 확대하면 우리 농산물 소비도 덩달아 증가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판매도 가능한 전통 증류 소주가 희석식 소주 시장의 10%를 대체하면 약 3만 6천 톤의 우리 쌀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산업용 로봇부터 집을 지키는 가정용 로봇의 등장까지 상상 속의 로봇들이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죠. 스마트 기술을 종합한 로봇이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들의 행보도 분주합니다. 최근 리모델링한 스마트 가전 공장, 냉장고 조립을 로봇이 도맡아 합니다. 조립 로봇과 5G망으로 연결된 물류 로봇은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직접 실어 나르는데요. 4발의 로봇개가 불 꺼진 공장을 지키고 노동 강도가 격한 창고 업무를 대신하는 로봇은 산업 현장에서 이미 보편화됐습니다. 최근 들어선 일상의 불편함을 덜어줄 서비스 로봇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규모는 2023년 398억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테슬라 등 로봇 사업을 키우려는 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이 발빠른 가운데 국내에서도 커피를 만들거나 음식을 서빙하는 건 물론 편의점 물건을 배송해주는 로봇은 이미 가까운 일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로봇 시장을 선점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로봇 분야를 미래 먹을거리로 삼은 국내 한 대기업이 미국 로봇 개발 기업과 관련 투자를 늘리면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또 다른 국내 대기업도 전담팀을 꾸려 사업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낭만 농객의 김수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농촌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행 상품을 출시하며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 지역 주민이 만드는 로컬 트립 플랫폼 낭만 농객. 이들은 인구 감소로 사라져가는 지역을 발굴, 도시의 여행객들에게 선보이며 지역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이 직접 여행의 체험 활동은 물론 여행의 일정과 단위를 기획하는 등 현지 사정을 적용한 여행 상품으로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새로운 여행 플랫폼을 통한 로컬 트립을 제안하는 스타트업 낭만 농객의 김수환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는 사라져가는 지역을 여행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운영하는 로컬 트립 플랫폼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좀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그런 농촌 지역, 과소화 마을들을 여행 대상지로 발굴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여행지를 플랫폼에서 운영 런칭하고 있습니다. 낭만 농객이라는 이름은 그 풀이 그대로 그냥 낭만적인 농은 농촌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뭔가 농촌 지역에서 낭만적인 여행 이런 직관적인 의미로 풀어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행지를 선정할 때 그냥 커트를 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 1차적으로는 먼저 찾아가는 여행지들은 그 지역들은 좀 과소화가 심각하다고 하는 시골 지역들은 저희가 먼저 컨택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냥 낭만농객 플랫폼에 올라오고 싶다고 하는 지역들은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 초기에는 저희가 직접 인스타그램에서 뭔가 유명하진 않은데 이런데 우리가 가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 팀원들의 관점으로 좀 끌리는 곳들을 리스트업해서 그런 곳들을 담당하시는 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을 꼭 모셔오고 싶다 이런 노크를 했었고, 직접 찾아가서 직접 얼굴을 뵙고 또 서비스에 대한 굉장한 어필을 해서 한두 군데를 그렇게 모셔오니까 그런 공급자 확보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장에서 계속 바이럴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 사업장에서 이제 주변 사업장에 비슷한 느낌이 있는 사업장들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너네도 등록해봐 라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을 좋아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적정기술이라는 기술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적정기술이 쉽게 말하면 뭔가 한 지역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진짜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로 풀어보는 그런 기술인데, 그런 기술들의 사례를 보면서 되게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적정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라는 좀 생각은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회 문제는 뭐지? 내가 겪고 있는 직면한 사회 문제는 뭐지를 찾다가 강릉이 고향이어서 뭔가 강릉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겪는 사회 문제는 없었을까? 내가 강릉을 떠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시골 지역에 살고 싶었는데 뭔가 인프라적인 것들이 서울에 많기 때문에 서울로 오진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가 그럼 이런 사회 문제를 여행이라는 내가 좋아하는 요소로 한번 풀어보자 하는 시발점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일반 농촌 체험과의 차별성은 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여행 상품들을 낭만농객이라는 웹사이트 플랫폼에 올려서 이걸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과 결제를 하고 여행을 보내는 그런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여행지에 찾아가서 그 지역에서 활용되지 않는 또 방치된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직접 자본을 투입해서 다시 업사이클링하고 거기에 다시 브랜딩을 해서 맞는 타겟을 설정하고 다시 판매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뭔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같이 접근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서비스 처음에 완전 2019년에 그냥 개인 사업자로 시작했을 때 그 서비스 구조가 지금이랑은 약간 달랐어요. 같이 농촌을 여행하는 컨셉은 맞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제한점이 있었거든요. 농촌 지역의 농장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농장에 가서 그 농장의 일을 반나절 동안 돕고 이틀 동안의 숙박과 음식을 제공받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이제 그 농장주랑 여행객단의 마찰이 굉장히 많았어요. 실제로 농장주의 의견은 여행객들이 일을 너무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일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피드백이 많았고 여행객단에서는 일이 너무 힘들다. 농장주가 괜히 사람들 와가지고 힘든 거 시킨다. 이런 피드백이 있어서 그때 좀 바구니를 던지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오셨던 여행객 중에. 그걸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이 사업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다 해서 피버팅하고 한 게 지금의 낭만농객 모습이고요. 맞아요. 코로나가 처음 이제 좀 시작됐던 시기가 2020년 초라고 기억하는데 2020년 작년에는 정말 저희가 서비스 런칭한 첫 해였거든요. 예약률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서비스도 계속 피벗하고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 서비스를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그냥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좀 피벗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팀원들이랑 서비스를 계속 뜯어 고치고 디벨롭하고 또 테스트하고 이런 시기로 보냈던 것 같고 2021년이 오히려 저희한테는 좀 도약의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하반기가 됐지만 뭔가 12월에 새롭게 런칭하고 새롭게 보이는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런 면은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코로나기 때문에 팔릴 수 있는 상품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뭔가 저에 대한 그 일반적인 선입견도 있으세요. 나이가 어린, 젊은, 여자, 대표, 혼자 뭔가 서비스를 하겠다고 왔다? 이러면 되게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접근법이 처음에는 진짜 거의 발품을 팔고 저의 노동을 하면서 신뢰를 얻고 한두 군데의 사업장을 그렇게 얻으니까 그렇게 얻고 나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하면서의 성과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실제 고라데이 마을이라는 그 공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들어오면서 예약률이 엄청 증가가 많이 했고 다른 사업장에 저희를 소개해 주실 정도로 되게 만족도가 높으신데 처음에 접근은 좀 노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제 농장에 제가 가서 그 주인들 옆에서 같이 일주일 동안 일손을 돕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좀 신뢰를 많이 얻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가을 여행지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는 하동 여행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하동의 체험 상품 2가지인데 그 차 마실 키트랑 달맞이 키트가 있어요. 뭔가 하동에 되게 유명한 것들이 차를 마시는 문화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여행객들이 그 패키지를 가지고 원하는 장소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고즈넉하게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기존에는 온라인 플랫폼, 낭만농객이라는 웹사이트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새롭게 확장하게 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오프라인 사업이에요. 농촌 지역, 시골 지역에는 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마을 창고, 마을 회관, 마을 펜션 여러 가지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곳들이 생긴 배경이 지자체에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좀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실제로 수요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만들어진 공간이라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먼지만 쌓여가고 있거든요. 이런 공간들을 저희가 다시 발굴해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브랜딩, 진짜 다른 도시 사람들, 다른 지역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활용성의 목적을 가장 고민으로 한 공간 업사이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 이제 공사 들어가는 공간이 두 곳이 있는데 철원의 양지리 창고라는 공간, 그리고 영월의 뗏목마을이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나 단편적인 예로 들면 영월의 뗏목마을은 뗏목 체험이라는 상품을 통해서 좀 오랜 역사를 이어온 마을이에요.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그 뗏목을 통해서 한양으로 물자를 잇던 수단으로 썼던 그런 마을인데 그 지역에서 매년 발생하는 뗏목 폐자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폐자재들을 저희가 수거해서 그 내장 목수팀을 붙여서 그 폐자재를 다시 스툴이나 바 테이블로 만들어서 뗏목마을의 어떤 펜션 하나에 뭔가 업사이클된 제품들을 채워놓고 다시 숙박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낭만농객이라는 이름이 여행을 대체할 수 있는 보통 명사가 되는 걸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들면 야, 이번 여름에 낭만농객 가자 이런 식의 의미 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로컬 트립 하면 낭만 농객이 떠오를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